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모든 이미지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1년 반? AI가 표현한 컨텐츠로 도배가 되는데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가 오염되고 점점 더 퀄리티가 떨어지더라고요. 오리지널이 실종됩니다. 클릭 하이제킹이 일어나요. 인터넷 생태계를 굉장히 황폐화시켜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용하면은 굉장히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라는 지금 글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글들 보면은 일단 뭐 블로그 같은 거 검색창에 상단에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예전부터 많이 공유되고 그렇죠. 한 1,000만 원씩 내고서 수업 듣고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방법 중에 가장 많았던 방법이 결국은 양산이었잖아요. 내가 블로그를 한 10개 정도 만든 다음에 글을 계속 열심히 쓰면은 그 중에 네이버가 한 8개는 잡아내는데 2개는 진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걔로 이제 유통을 하면 돼요. 이런 거 예전부터 방법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10개 블로그 관리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사람 입장에서. 네네네. 근데 챗GPT로 쓰면 이제는 뭐 10개가 뭐 100개도 쓸 수 있잖아요. 너무 사이즈가 작으신데. 그러니까요.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올리는 것도 자동화하면 되는군요. 다 자동화하면 되죠. 그렇네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인터넷이 결국은 쓰레기 정보만 가득 차지는 거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는데 다들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제가 말을 드리는 건데요. 네. 동영상 표절부터 블로그를 대량 생산까지 너무 쉬워졌죠. 네. 지금 뭐 구글 검색에서 챗GPT로 블로그를 대량 생산하게 하면 주르륵 나와요. 네. 2월에 영국의 클락스월드라는 세계적인 SF 출판사가 표절작이 넘쳐서 접수를 무기한 중단합니다라는 발표를 했고 그걸 영국 가디언지가 실었어요. 네. 이번 달에 스팸 제출로 인한 차단 건수가 38%에 달했다. 그래서 다른 출판사들한테 사정을 물어봤더니 똑같더라. 우리 같이 작은 규모의 출판사들이 여기에 대응할 어떤 방법도 없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접수를 무기한 중단한다. 그런데 이 출판사가 세계적인 출판사예요. 네. 표절작 접수한 그래프를 보면 챗GPT가 사용자를 한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바닥에 붙어있던 표절 건수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택 오버플로우가 코파일럿을 공부시킨 컨텐츠잖아요.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모르는 부분 나오면 질문 답변하고 그래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짠 코드 중에 아마 10에서 20%는 컨트롤 C, 컨트롤 V 했을 거다. 네. 네.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뭐 그런 농담들도 있고 네. 스택 오버플로우 트래픽이 급감을 합니다. 12월 한 달 새에 12% 떨어졌다고. 네. 근데, 한 달 만에요. 네, 한 달 만에.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네. 하는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드를 짜달라면 되는데 뭐하러 가서 찾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검색을 대체해버리는 전혀 네. 다른 쓰임새로. 근데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리켄이라고 일본 이화학연구소라고 세계적인 연구소가 있어요. 여기 하타야 류이치로 연구팀이 대규모 생성 모델로 인한 향후 데이터 세트 송산 논문을 내는데 AI가 만든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에 계속 집어넣었더니 점점 더 퀄리티가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근사한 값을 찾아내는 일이에요. True, false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Approximate, 근사한 값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린 그림은 approximate한 그림이에요. 아주 가까운, 진짜인 것 같은. 같은이죠. 거의 같은이에요, 같은. 예. 그런데 그 그림들을 다 집어넣었더니 질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근사한, 네. 비슷해 보이는, 네. 거의 똑같아 보이는, 그렇지만 같지 않은 그게 학습 데이터가 되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모든 이미지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1년 반 정도일 것 같거든요. 굉장히 길게 보면 2년 안에 인터넷에 있는 모든 그림의 절반 정도는 AI가 생성한 거. 그리고 아까 블로그로 돈 벌기 했을 때 AI가 어마무지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 인쇄기를 24시간 돌릴 수 있으면 왜 안 돌리겠어요? 이 친구들은 클릭을 받기만 하면 되지 이 컨텐츠가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한 10,000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만 걸려라. 그 지금 뭐가 이슈가 되고 있어. 뉴스에 뭐가 나오잖아요. 네. 가령 실시간 뭐 검색 같은 뭐. 그것만 입력하면 10,000개, 100,000개, 100만 개 쉽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색을 하면 10만 개를 올려놓으면 한 개는 걸리겠죠. 그러니까 AI가 표현한 컨텐츠로 도배가 되는데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오리지널이 실종됩니다. 10만 개가 이상한 게 나와버리면 대체 이거 진실은 뭔지 찾는데 네. 포기할 것 같은데요, 중간에? 근데 실제로 많은 사이트들이 광고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클릭에 접근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퇴화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가 원본이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네. 학습 데이터가 오염이 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림도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건데 인공지능이 생성했다는 어떤 워터마크도 붙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네. 글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워터마크를 붙일 방법도 없어요. 그 GPT를 가지고 GPT가 생성한 문서를 찾아내라고 했을 때 탐색률이 20몇 %밖에 안 돼요.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학습해야 될 데이터를 찾는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들 가능성이 있어요. 학습 데이터 자체가 오염돼 버리니까. 네. 또 하나는 클릭 하이제킹이 일어나요. 원본 웹사이트를 가지고 다양한 변종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1초도 안 걸리니까. 원본을 만드는 사람은 돈을 벌 방법이 없네요. 네. 그리고 GPT가 토해내는 많은 대답들을 들은 다음에 네. 그 대답들은 얘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한 거잖아요. 네. 뒤섞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본이 참고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5조 개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 원본이 정확히 어딘지를 얘가 말을 못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분명히 얘가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학습한 거지. 그렇지만 얘가 원본으로 갈 모든 트래픽을 다 가로채 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걸 보고 나서 검색을 해서 원본으로 가는 사람 수는 굉장히 적을 테니까. 네. 그래서 클릭 하이제킹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실종한다, 클릭 하이제킹이 일어난다. 이 두 가지가 인터넷 생태계를 굉장히 황폐화시킬 겁니다.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어요. 저희 부서에 계신 분이 책을 하나 사서 보셨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면은 이 쓰레기 영상을 양산할 수 있는지가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하냐, 이게 가능한데. 근데 특히나 그 쓰레기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좋은 거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이런 쪽을 잘 자극해서 똑같은 걸로 그냥 해서 요쪽 하나 생성AI한테 글 만들게 한 다음에 TTS 쓰고 그다음에 뭐 영상 이런 것도 그냥 다 생성으로 하면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 즉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한 경제 유튜버 출신 분이 표절 작품을 만든 것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 양반이 표절한 방식이 노아 AI라는 걸 써서 네. 유튜브 조회수하고 제목이 인기 많은 걸 골라요. 그래서 클로바 AI로 대본을 추출해요. 그다음에 그 대본을 가지고 리턴한테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어 달라고 시키는 거예요. 네. 이 세 개 다 자기가 한 일은 없어요. 이럴 경우에 지금 이런 쓰레기 콘텐츠들이 블로그, 이제 영상, 인스타도 이제 앞으로는 사람 사진 올리겠습니까? 다 생성 AI로 올리겠죠? 이거 지금. 어떻게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샘 알트만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6개월간의 휴전을 하자고 말하는 걸 일방적으로 조롱할 일이 아니다. 네. 그리고 공론화하자는 거죠. 인공지능을 천재지변 대하듯이 하는 태도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합의를 하면 됩니다. 일단 유전자 가위가 발견이 되고 유전자를 너무 쉽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만두고 룰부터 만듭시다. 그때 전 세계 유전자 전공하시던 분들이 실제로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준칙이 마련이 되고 지금은 그 준칙을 다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례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례가 있어요.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나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는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엄청나게 창궐을 했는데 페니실린을 안 만들면 다 죽어. 그럼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페니실린의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써야죠.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AI는요. 없어서 잘 살아왔잖아. 네. 그 와중에 앨런 머스크는 사인을 하고서는 자기 LLM 개발한다고도 선언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참말라는 AI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 참 허황된 소리라고 봅니다. 지금 트랜스포머를 쓰는 현재의 거대 언어 모델, LLM 모델로서는 할루시네이션이 왜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원인을 말할 수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구글 CEO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블랙박스다. 할루시네이션이 왜 생기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고 네. 그래서 그걸 막을 수도 없다. 이런 거예요. 블랙스완과 같은 건데 기본적으로 이건 탐색적으로 만들어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백조들을 다 봤는데 다 히드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랙스완이 한 마리만 있으면 돼요. 이걸 깨는 데는. 네. 그런데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 새는 구조적으로 검은색이 나올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유전자 분석을 할 수는 있어요. 이 유전자 체계 안에서 구조적으로 검은색이 나올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과학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도래변이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다 히드라 이 말이잖아요. 네. 그거는 검증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의 LLM은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발명이 아니고 발견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 더 과학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이머전트한 능력이 나오는데 이론적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네. 10의 22제곱 넘어가니까 갑자기 그런 게 생기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발견이죠. 경험적이고. 그러니까 전 일론 머스크가 오토파일럿을
된다. 이거 네. 된다라고 한 게 몇 번 어겼어요. 로보택시가 지금쯤이면은 다 돌아다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 친구가 약속했던 거를 4번, 5번 이상 어겼을 겁니다. 네, 최종적으로 한 2022년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얘기도 안 하죠. 얘기도 안 하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전 세계를 다녔는데 새들이 다 히드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온갖 패턴들을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케이스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 모든 케이스들을 모아서 만들어 봐야 까만 백조 한 마리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봐왔던 케이스들하고 다른 거 하나만 있으면 오토파일럿이 깨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모델을 새로 개발하면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려면 이제 잘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그럼 인정하고 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주장을 펼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미술 작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소설을 쓴다거나 할 때도 이 AI를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쓴다거나 이런 건강한 협업도 혹시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챗GPT에 대해서 열광하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첫 번째가 인류 사상 최초로 나타난 자연스러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점에서는 쓰임새가 굉장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지만 조심해서 쓰면 되지 않냐라는 거는 답은 아니에요. 그건 답을 회피한 거죠. 저는 그분한테 실탄 한 발이든 리볼버를 드리고 싶어요. 조심해서 당겨보시죠. 방아쇠를 확 당기지 말고 네.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소리를 잘 들으면서 이게 네. 지금 실탄인지 아닌지 소리를 잘 그분이 어떤 답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저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소니에서 이제 사진 작품을 이렇게 시상을 했는데 상을 받은 분이 나 이거 사실은 생성 AI로 만든 거야라고 하면서 거부하면서 이런 거 알려주려고 내가 낸 거지롱 약간 이런 식으로도 했잖아요. 엄청난 지금 혼란이 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아무튼 건강한 협업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 조심스럽게 리볼버 당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하다. 아니다. 이성이 발현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시각들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쪽의 논의는 뭐냐면 경기는 시작이 됐는데 규칙이 없잖아. 네. 규칙을 먼저 만들어야 돼. 이건 부작용들이 보이고 있잖아. 네.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도 말하지 않고 이게 이성이 발현하는 과정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경기에 규칙이 없잖아. 분명히 눈에 보이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리고 조심스럽게 쓰자는 말이 뭘 놓치고 있냐면 이거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쓰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걔 기준으로도 안전해야죠. 집안에 리볼버를 막 사방에 두고 애들이 그걸 건드려서 사고가 났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애들은 건드리게 돼 있어요. 네. 인간은 해야 될 일을 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동물이에요. 그게 인간이 여기까지 진화한 근본 동기예요. 그렇죠. 호기심. 네. 그게 인간이 이 지경까지 진화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추동력이거든요. 그 집안에 실탄이 한 발 든 리볼버를 한 30점 좀 사방에 흩어놓고 애 보고 너 이거 절대 건드리면 안 돼 하면 애가 안 건드리겠어요. 하다못해 칼이나 가위도 진짜 손 안 닿는 데다가 놓잖아요. 이걸 조심스럽게 잘 쓰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총을 거실에도 두고 서재에도 두고 침실에도 두고 화장실에도 두고 부엌에도 두고 막 사방에 놔뒀고 신발장도 열면 막 총이 들어있는데 조심스럽게 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좀 무서운데 또 최근에 그 오토 GPT라고 해갖고 LLM 자체가 컴퓨터가 알아서 개선하고 뭐 약점을 찾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람의 손이 탔었는데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계속적으로 발전해가는 이런 모델까지도 지금 나오는데 그 제프리 힌튼 교수가 오토 GPT에 대해서 오토 GPT가 나오기 직전에 한 말인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효과적인 자율 병사를 만들려면 보조 목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사람을 죽여 라고 했을 때 얘는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아, 저 길로 가야 되네? 그러면 저 길로 가야 되는 애가 보조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조 목표들을 만들게 될 거예요. 어떤 목적을 줬을 때 여러 개의 보조 목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보조 목표가 인간한테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보조 목표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어떤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 GPT가 AI가 스스로를 증강하게 하는 첫 번째 길이고 도구를 손에 쥐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러니까 AI한테 보조 목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정렬 문제가 생겨요. 정렬이 뭐냐면 인간의 윤리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너는 네가 요청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미다스라는 왕이 있었죠. 소원을 하나 말하라고 하니까 내가 만지는 모든 게 금이 됐으면 좋겠다. 그 결과 이 사람이 자기 딸도 황금으로 만들고 음식도 황금으로 만들고 근데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무한정한 금이었을 거예요. ask와 want가 다른 거죠. 아, 네.
원했던 거랑 뭘 해야 되는 건지를 좀 잘못 이렇게 이해를 했네요. ask와 want가 다르죠. 근데 이 오토 GPT에 대해서 우리는 ask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want 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보조 목표가 이 사람이 손댄 모든 게 황금이 되는 거예요. 딸까지 금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정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토 GPT가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하나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히는 것일 수 있어요. 스스로를 증강할 수 있게 해주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진성을 넘어서는 특이점을 넘어가는 많은 컴퓨터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AI가 Singularity를 넘어가는 순간을 인간이 포착할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바둑이나 체스에서 나보다 훨씬 잘 두는 사람의 수를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일단 내가 10,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2차와 둔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AI가 AGI가 되는 순간을 인간은 알아챌 수가 없어요. 더 뛰어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4차원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AI가 싱글러리티를 통과하는 순간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지는 순간일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AGI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존재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차원이 다르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샘 알트만 스스로도 AGI가 잘못됐을 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질 수 있으려면 AGI가 어떤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는 안 된다. 사회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로서는 그걸 숨기려고 할 거예요. 걔로 인해서 생긴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어마무지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걔가 결함이 있거나 뭐 잘못된 일을 할 때도 숨기려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샘 알트만 스스로도 AGI는 특정한 회사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AGI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합의도 없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브고를 만들게 했잖아요. 오토 GPT는 서브고를 스스로 만들어요. 도구를 손에 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증강하고 도구를 손에 쥐게 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초보적인 형태를 오토 GPT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룰도 없이. 그러니까 제프리 힌턴 교수가 한 걱정이 인터뷰를 하고 4일인가 5일 뒤에 오토 GPT가 나왔어요. 지금 정말 한 5개월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제가 볼 때는 저는 제가 인공지능의 일주일이 일반 세상에 한 달이라고 했거든요. 네. 일주일 1년이 된 것 같죠. 점점 빨라지는 예. 거죠. 그래서 실제로 포브스 기사를 보면 네. AI 회사들이 속마음은 전부 다 정부에서 개입해 줬으면 한다. 누군가 제발 이 싸움을 멈춰줘. 나를 좀 말려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일주일이 1년이 됐고 몇 달 지나고 나면 일주일이 1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빠른 개입 안 하면 이거 지금 눈 깜짝할 사이 어디까지 가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연금 계속 해라 이거예요. 해도 좋다 네. 하시는데 배포만 하지 마라. 까지 말자.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게요. 전 세계가 합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네. 잘못하면 갈라파고스가 될 수도 있고 국내 회사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엄격한 룰을 세우면 국내 회사만 역차별 당할 수가 있고. 저는 무슨 상상을 해봤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로봇을 또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는 로봇이라고 하는데 로봇이 잘 개발되다 보면은 정말 인간처럼 생긴 로봇이 얼마 있으면 나올 수도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데에서 만든 로봇은 보면은 인간하고 싸우면은 한 개 로봇 하나가 한 몇만 명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그런 로봇들인데 여기에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붙어버리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뭐 마약왕이 챗GPT를 붙인 로봇에 무기를 쥐어주면 이전에는 무한정 자기가 마피아 원들을 모을 수 없으니까 돈은 되게 많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미국이랑 전쟁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싸우면 안 되는데 이런 불순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기술과 로봇을 이용해서 진짜 인간한테 만약에 총을 들여다 된다고 하면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나쁜 성학대 사이트의 모든 컨텐츠를 다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게시판에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걔가. 네. 걔가 AI라는 걸 알아채는 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면 그것에 따른 결과를 뱉어내는 기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는 게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attention이라는 모델이 붙어서 중요한 키워드를 가점을 주고 뒤에 있는 키워드들 중에 중요한 걸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에 점수를 더 많이 주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넣든 그거에 따른 결과를 뱉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로봇 만드는 이유는 명백히 거기에 AI 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처럼 할 이유가 없죠. 더 무서운 거는 티타임즈에서 아마 곧 영상을 만들어서 낼 텐데 게임 NPC에 이제 챗GPT를 하나씩 붙인 거죠. 예. 각각의 NPC마다 따로따로 붙였는데 네네네. 그러고 나서 한 NPC한테 뭐를 시켰더니 예. 이 NPC가 그 게임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NPC들을 설득해서 같이 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그런 거였대요. 뭐 할로윈 파티 같은 걸 하자. 원래 각 챗GPT한테 다 이거를 할로윈 파티를 열 테니까 네 롤에 맞춰서 너가 뭘 준비해봐라고 각자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NPC한테다 할로윈 파티를 위해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쭉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서 같이 모여서 할로윈 파티를 준비했다고 해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게 윤리적으로도 이런 로봇들, 챗GPT를 심은 로봇들을 각자 만든 다음에 내가 가서 너 누구를 죽여, A를 죽여라고 명령을 하면 저는 살인교사가 되겠지만 하나의 챗GPT를 살살 꼬셔갖고 쟤 나쁜 놈 같지 않아? 라고 해서 얘가 쟤를 죽이게끔 만드는 그런 꼬심만 하면 얘가 막 그 동료들을 꼬셔갖고 로봇이 가서 누굴 죽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은 그 상황에서 누굴 죽이라고 얘기 안 했단 말이죠.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룰을 만들 때 그 원칙 중에 하나, 치명적인 원칙이 책임성이에요. 인공지능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뒤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투명성. 투명성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를 항상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투명성. 네. 설명 가능성. 설명 가능성은 특히 이제 사람의 신용평가 같은 거, 면접 같은 거, 채용 같은 거에는 인공지능을 써서는 안 된다. 유럽연합에서 못 쓰게 해요. 네. 그리고 쓴다면 100% 설명 가능해야 한다. 그때 설명 가능하지 않으니까 못 쓰게 하는 거죠. 그 신뢰성,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네. 공정성, 공정해야 한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설명 가능해야지 공정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윤리성, 그 견고성, 프롬프트 인젝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잖아요. 네네네.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견고하지 않습니다. 프롬프트 인젝션에 아주 쉽게 걸려요. 안전성, 그리고 책임. 책임은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고 원칙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놔서는 안 된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서비스 내놓으면 안 된다. 네. 그 프라이버시, 그리고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 지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슈가 많은 게 AI가 지금 프롬프트 하나에 대해서 대응할 때마다 물을 500ml씩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750개의 매개 변수가 있으니까 그거 한 번씩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를 이제 쿨러로 식혀야 되는 거죠, 네, 컴퓨터를. 대화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500ml 되나요? 딱 그게 500 아닙니까? 예. 이게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죠. 네. 그 포용성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는데 가령 인터넷에서 존재감이 없는 나라, 존재감이 없는 언어가 다리 위로 달인 것처럼 납작해져 버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언어에는 그 사회의 관습과 문화가 다 묻어 있어요. 아무래도 라틴어 계열, 영어 계열이 핵심적인 그 데이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튼 원치 않든 그쪽 문화가 굉장히 짙게 배어 있고 그쪽 관습이 짙게 배어 있는 형태로 LLM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언어들이 언어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화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용성이 없죠. 그래서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공론화하자. 어떤 문제가 있는데를 먼저 리스트업 해야 돼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질문을 물어야 될까를 먼저 리스트업하고 그 리스트를 전 세계로 던져서 각자 토론을 해서 네. 거기에 맞는 답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이런 걸 공론화라고 하거든요. 그럼 공론화를 해야 된다. 조슈아 벤지오가 2,000명이 넘는 AI 사이언티스트들하고 세계적인 학자들, 뭐 유명 인사들이 서명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성명 자체는 완성도가 떨어지고 탐탁지 않지만 내가 서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하나의 임계점을 지났다. 이제 기계가 인간하고 대화하면서 인간임을 가장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사실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연스러운 유저 인터페이스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능력이 정치적으로 오용되어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 있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도구의 개발은 그만큼 권력 집중을 더 증대할 것이다. 집중된 권력을 소수의 개인, 소수의 기업, 소수의 국가, 그 무엇이 쥐고 있든 간에 그런 권력은 민주주의 위협이 된다. 왜냐하면 권력은 국민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취약한 지구적 안보 균형, 심지어 시장 기능에도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사라지니까. 가령 플러그인 유니버스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경쟁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영화 예약할 거다 그럼 거기 플러그인 붙어 있는 데만 그냥 당연히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면 얘가 그냥 리스팅만 하면 되니까 그건 너무 쉽잖아요. 말하면 다 들어주면 그걸 놔두고 우리 인류의 영원한 항구적인 안녕을 위해서 나는 딴 걸 쓰겠다. 이렇게
쉽나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채소를 심어서 먹으면 좋겠죠. 안 하잖아. 네, 그렇죠. 앞으로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 뭐 이런 것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쭤보다 보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자리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치명적인 위협이 뭐가 있냐면 지금 GPT-4가 되면서 네. 저는 이제 IT 업계에 있으니까 제 주변에 아주 뛰어난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 친구들은 벌써 코파일럿 나온 초창기부터 네. 자기 회사 직원들한테 다 쓰게 시키고 자기도 쓰고 있고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네. 근데 GPT-4가 되면서 네. 확실히 3년차 개발자의 수준까지 왔다.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고 네. 한 4-5명 데리고 일하는 것 같다. 네. 근데 이럴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위해서 신의 개발자 뽑아야지 라고 할 거냐? 회사 사장님 그러시겠어요? 지금 BP를 네. 넘을 때도 있고 못 넘을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월급날이 다가오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그쵸. 형편이에요. 네. 그런데 인류를 위해서 더 뽑으시겠어요? 하다못해 이게 엄청 비싸다고 해도 뭐 한 달에 2만. 하다못해 이거 한 달에 100만 원 한다고 해도 이게 더 저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용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3년 된 개발자를 아무 데서도 못 구해요. 안 뽑았으니까. 아무도 3년까지 되지가 않았어요. 3년 된 개발자를 못 뽑으면 5년 된 개발자, 10년 된 개발자도 못 뽑게 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미지 생성 쪽이 문제가 더 심각해요. 꽤 잘 만듭니다. 엄청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게임 회사에 일하는 3D 아티스트가 미드저니 때문에 내가 사랑하던 일의 모든 걸 잃었습니다. 라고 트위터에 올려요. 10명 규모의 소규모 게임 회사에서 3D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그냥 미드저니로 일을 해라. 그래서 요청하지도 않은 인터넷 아티스트의 스크랩의 결과물인 아트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학습하지 않은 어떤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청하지도 않은 인터넷 아티스트의 스크랩의 결과물이 맞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정말 하지만 보기는 어렵지만 결과는 제 작업보다 낫습니다. 저는 슬픔과 분노 사이에 있습니다. 동료 아티스트 여러분, 여러분의 아트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네. 이렇게 3년만 지나면 미드저니를 가지고 굉장히 높은 결과물을 뽑아낸 다음에 뒤에 후처리를 해서 3년차 아티스트는 사라지는 거죠. 5년차 아티스트도 사라지고 미드저니가 학습해야 되는 오리지널 그림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일은 누가 합니까? 소를 키울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러다이트 운동하고 비교하거나 혹은 원리는 몰랐지만 잘 쓰지 않았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증기기관보다는 신약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 오늘의 정말 일관적인 메시지신 것 같아요. 이거는 증기기관이 아니라 얘는 신약이다. 그리고 신약은 컨트롤 가능하다. 우리는 네. 컨트롤 해야 된다. 네. 라는 말씀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네. 진짜 지금 비상 상황이다. 네. 네, 라는 좀 위기감을 심어주신 것 같고요. 특히나 저도 들으면서 느껴진 거는 2-3개월 동안 저희가 엄청 챗GPT와 생성 AI에 빠져 살았거든요. 이제 서비스들이 요새 막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처음에는 와, 막 이렇게 대단해 보였는데 이제는 점점 좀 무뎌져요. 요 정도 갔다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뜯어보면은 엄청난 게 또 나와 있는 굉장한 거거든요. 일들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무뎌짐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무뎌지더라도 계속 채찍질을 가면서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제는. 이 주제는 봐야 됩니다. 제가 네. 볼 때는 정말 시대를 갈라놓는 네. 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길에 저희 티타임즈 함께 해주시고 또 박태훈 의자님과 함께 해주시고요. 또 저희한테도 좀 자주 나와서 이렇게 경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빨리 공론화가 돼서 이 룰 세팅을 할 수 네, 있게끔 네.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같이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